저는 손차 바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한 시즌 그냥 보여주는 임팩트만 하더라도 엽기적이고 전설적임에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손차박 이분들에 비해서 나중에 김민재 선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 해설위원 한준희입니다. 오늘 이 보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에 갈 당시의 예측보다도 지금 더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나폴리에 가기 전부터도 김민재라면은 센터백으로서 큰 무대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건 예견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툴이 워낙에 좋아요. 예를 들어 뭐 미토마 선수의 드리블이라든가 흐비차 선수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선수들이 아무리 작은 무대에 있었더라도 이미 이거는 실력이 있는 걸로 우리가 충분히 평가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아시아에도 있다가 뭐 터키에도 잠깐 있었지만은 그 이탈리아라는 무대 혹은 뭐 챔피언스 리그의 아주 본격적인 무대에 가기 이전에도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툴과 그 실력의 어떤 종합적인 평가를 해봤을 때는 이 선수는 잘 될 선수였다.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 좋죠, 센터백으로서 스피드 좋죠, 볼도 다룰 줄 알죠, 전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세트 플레이 시에 득점 가담해서 득점 터뜨릴 수 있는 능력도 있죠, 롱 패스라든가 패싱으로서 빌드업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죠. 수비수에게 요구되는 많은 것들을 이미 다 갖추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필요했던 거는 큰 무대에서의 어떤 경험의 축적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나폴리에서 이미 그것도 이제 나이는 아직 뭐 그 정도가 아니지만 거의 뭐 유럽 큰 무대에 아주 빅네임 베테랑 수비수 같은 지금 활약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될 성불은 싹이었고 기대치를 지금 나폴리에서 충분히 혹은 그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폼 세계 1등이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좀 과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공격수들을 갖고 얘기할 때도 지금 현 폼 완벽하게 1등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아리까리 할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김민재 선수가 뭐 몇 등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현 폼 최상위 레벨, 최상위 그룹 안에 포함되는 센터백이다라고는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 상황을 봤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이미 해왔습니다. 보다 채널에서 이 질문을 던지기 이전부터 저는 손차 바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물론 김민재 선수가 아직 유럽 생활을 손차박 이 세 분만큼 오래 한 건 아니죠. 당연히 뭐 차범근 레전드 정말 비교적 좀 늦은 나이에 가셔가지고 오래 하셨고 박지성 선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또 마찬가지고 손흥민 선수도 지금 뭐 독일로부터 이제 토트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유럽 생활을 하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는 이 세 사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더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상황에서 봤을 때 아시아의 선수가 센터백이 한 시즌 그냥 보여주는 임팩트만 하더라도 엽기적이고 전설적임에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예전부터 좀 아쉽던 게 그거였잖아요. 손차박 같은 이제 훌륭한 공격수, 미드필더, 이영표 선수 같이 뭐 측면 수비수 뭐 많은 우리 이제 유럽 리거들이 있고 지금도 뭐 예를 들어 뭐 이강인 선수랄지 이재성, 황인범 선수랄지 또 미드필드에서 정말 아주 유익한 역할을 하는 또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센터백으로서 정말 유럽에서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없나? 예전부터 많은 축구 팬들이 갖고 있었던 아쉬움이자 의문점이었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나타나서 이게 뭐 보통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 최상급 레벨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퍼포먼스가 주는 임팩트는 그건 한국 축구사에 남는다. 이거는 무조건 길이길이 거대한 족적으로 남을 것이 틀림없는 임팩트이고 오히려 손차박 이분들에 비해서 나중에 김민재 선수는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차박 위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수비수로서 센터백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뭔가 유니크함이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일본 뭐 다른 나라로 이제 확장을 시키더라도 센터백이 올 시즌 김민재 선수가 보여준 것만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예를 들어 뭐 일본에도 요시다 마야 선수처럼 정말 유럽에서 장기간 괜찮은 활약을 했던 그런 선수도 있지만 요시다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축구 입장에서 역시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시다 선수의 최고점이 지금 김민재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만큼은 아니거든요. 김민재 선수의 올 시즌은 일단 이거 자체만으로도 레전드급이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실력, 장점
요소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아주 단발적으로 끝날 선수도 절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축구사를 평가할 때는 손차박과 더불어 수비수로서 유럽에서 이 정도의 고퀄리티의 활약을 보여준 김민재는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된다.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손차박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오늘 질문을 받기 이전부터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김민재 선수 꼭 그 반열에서 앞으로 언급이 되는 선수로 더더욱 앞으로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선수를 아시네요. 지금 이제 작고 하셨습니다만 정용환 선수를 아시는 걸 보면 이 보다 채널도 굉장히 축구 마니아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홍명보 감독은 지금에 비해서 월등히 척박했던 시절에 정말 수비계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임에 틀림이 없죠. 특히 이제 월드컵 4강 2002 신화를 완성을 시키면서 밝게 웃었던 그 홍명보 감독의 얼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누구나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고려대학교 학생 시절부터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보기 드문 유형의 인재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오랜 기간 또 우리 대표팀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고,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축구 매니아들이 갖고 있었던 좀 아쉬움이 뭐였냐면은, 홍명보 감독 스타일이면 그 당시 전술적 트렌드를 봤을 때 요즘 같았으면 정말 김민재 선수처럼 세리에 A 같은 데 진출을 딱 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뭐 대표적인 이름으로 예를 들어 프랑코 바레시 같은 선수와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보면 같은 시대를 지냈던 선수인데, 이탈리아 축구의 스위퍼, 리베로, 그런 문화와 어떤 전술적 트렌드와 선도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무대에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전성기 시절에 진출을 해서 만약에 뛸 수만 있었다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우리가 리베로를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사에는 이제 if란 없는 거고, 결국 홍명보 감독에게는 당시의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일은 주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제 김민재 선수는 정말로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유럽 최고의 무대를 오가면서 지금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홍명보 대 정용환 대 김민재, 이렇게 세 분만 이야기하면 또 조금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저도 이분들의 전성기는 보질 못했지만 김호 선생님이나 김정남 선생님, K리그의 감독 혹은 뭐 국가대표의 감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 두 분도 축구사의 레전드 수비수들이었고, 정용환 선수가 정말 뭐 한때 우리 센터백의 아주 얼굴급이긴 했습니다만, 홍명보, 정용환 이 두 분과 얼추 이제 유사한 시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지금 대한축구협회의 뭐 최영일 부회장이라든가 조민국 감독이라든가 또 이임생 감독도 이제 굉장히 저는 뛰어났던 수비수라고 생각을 하고, 은근히 감독들이 많은데 그 안익수 감독이라든가, 뭐 저 어렸을 때 또 아주 스타 플레이였던 박성화 감독, 수비수도 보지만 팀이 잘 안 될 때는 그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처럼 막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앞에 나가가지고 골도 잘 넣던 아주 멀티플레이어의 또 표상 같던 박성화 감독이랄지, 아니면 그 당시에 또 전 세계적인 레전드들을 많이 이제 끌어들였던 미국 프로축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NASL이라는 미국 리그가 있었는데, 여기 또 진출하셨던 레전드가 우리 조영증 선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여기 언급되지 않은 분들 가운데에도 역대 정말 수비수로 꼽힐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에서 사실 저의 답은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손차박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 중에서는 1등이라는 얘기죠. 저는 이미 답을 드린 거예요. 지금 새로운 질문을 홍명보 대 정용환 대 김민재 이렇게 저한테 던지셨지만, 제가 아까 손차박김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김민재 선수를 이제 1등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전에 한국 축구를 이만큼 지탱해 오셨던 분들에 대한 존중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제가 꼭 추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그 문제가 나왔을 적에, 그게 사실 미묘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중국이나 혹은 뭐 중동이나 아니면 뭐 J리그가 됐든지 간에 가급적 아시아 가지 말고 좀 바로바로 유럽으로 도전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도 물론 우리 한국 축구가 여러 가지로 더 윤택해지고 앞으로 더 향상이 되려면 많은 선수들이 이제 유럽을 경험을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선택을 누가 말릴 수 있냐. 다들 이제 개개인의 상황과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아시아 리그에 갔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K리그 팀들 입장에서도 어떤 선수를 어떤 다른 팀으로 매각을 할 때 이 선수를 소유하고 있는 팀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유럽의 클럽이 10억 원 부르는데 아시아의 클럽이 30억
원을 불러요. 그러면 30억 원 부르는 곳으로 그 선수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유럽 팀이 28억 원을 불렀어요. 아시아 팀이 30억 원을 불렀어요. 그러면 아마 유럽 팀으로 보내줄 수도 있겠죠, 선수를. 상식적으로 허용 가능한 차이라면은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K리그 팀 입장에서도 유럽 팀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항상 뭐 대승적으로 그럼 K리그 팀은 다 헐값에 유럽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선수를 내줘야 되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결국은 상황과 사정에 맞는 선택을 다들 그때그때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중국 리그를 갔다가 유럽으로 다시 회귀해서 더 잘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연찮게 또 아틀레티코에 다들 있는데, 예를 들어 악셀 비첼이라든가 야닉 카라스코라든가 중국 리그를 갔다가도 유럽에서 여전히 자기 실력 죽지 않고 그대로 발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에 우리가 직면을 할 텐데, 저는 너무 그 개인의 선택에 관해서 냉혹하게 너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유럽으로 가는 것이 같은 값이면 당연히 대한민국 축구와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 그거는 틀림없는 팩트입니다만, 뭔가 좀 다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또 너그러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